나는 최영자, 올해로 8순입니다. 남편은 44세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딸 하나 데리고 살았어요. 단 하루도 딸 생각 안 한 적 없었죠. 어릴 땐 손에 물 안 묻히게 키웠고 대학 보낼 땐 쌀 팔고 금 팔아 등록금 냈습니다. 그 애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딸은 착한 아이예요. 자기 인생 바빠도 나 챙기려 했고 결혼하고도 매주 전화했고 남편 떠난 지 5년 되던 해 엄마같이 살자며 절 데려갔어요.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드디어 내가 기대도 되는구나 싶었죠. 딸 내외, 손녀까지 식구가 셋 더 생겼고 처음엔 웃음이 많았어요. 아침에 손녀 도시락 싸고 저녁엔 딸 반찬도 만들고 기운 없어도 손목이 욱신거려도 그게 행복이었죠. 근데요, 사람 마음은 말보다 표정에서 먼저 변하더군요. 딸이 어느 날부터 대답이 짧아졌어요. 그래, 엄마. 응, 알았어. 말투는 곧지만 눈은 피곤해 보였죠. 저녁 준비하고 있으면 오늘은 내가 할게 하면서 부엌에서 밀어내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피곤하겠지 했어요. 애 키우랴, 직장 다니랴, 얼마나 힘들겠나 싶었죠. 근데 그게 자주 되니까 눈치가 생겼어요. 내가 있으면 오히려 불편한가 싶더라고요. 하루는 손녀가 말했어요. 할머니, 또 주무세요? 맨날 방에만 계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죠. 나는 여기 있으면서 뭘 하고 있나 싶었어요. 짐이 된 건가? 내가 있으면 불편한가? 딸이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나였구나.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어요. 딸이 나 데리고 온 이유는 사랑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도 무거워질 수 있단 걸. 그때 처음 알았죠. 다음 날 아침 일부러 늦게 일어났어요. 딸은 조용히 출근 준비를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엄마 커피 드릴까요? 하던 애가 그날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나는 괜히 방 안에서 기침 한두 번 소리냈어요. 나 여기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요. 근데도 아무 반응 없을 때 마음속으로 결심이 조금씩 생겼어요. 이제는 내가 물러날 때구나. 그날 이후 나는 딸과 말을 줄였어요. 저녁 먹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고 손녀랑도 눈 마주치면 미소만 짓고 말았죠. 며칠 후 딸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나는 웃으며 답했어요. 나이 먹으니 말이 줄더라. 거짓말이었죠. 사실은 마음이 다쳐서였어요. 그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내 존재가 부담이라는 걸 알아버린 순간부터 나는 조심스러워졌고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일이 생겼어요. 식탁에 국물이 엎질러졌는데 딸이 화를 냈어요. 엄마, 또 이러시면 좀 조심하셔야죠.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딸은 금세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내 안에 무언가가 툭 부러진 것 같았죠. 그날 밤 나는 짐을 쌌어요. 몇 벌 옷, 약 봉지, 그리고 사진 한 장. 딸이 5살 때 내 손 꼭 잡고 웃던 사진이었어요. 그게 나의 전부였거든요. 떠나야겠다 생각했어요. 더는 눈치 보며 살기 싫었고 딸이 편하게 살았으면 했고 나는 나대로 마지막 남은 시간을 조용히 쓰고 싶었어요. 그 결심을 하는데 80년 걸렸네요. 이튿날 새벽 살며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딸집 문을 닫는 그 소리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나오자마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작은 여행 가방 하나 끌고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빠져나왔죠. 그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딸 집에서 정류장까지 걸어서 10분. 근데 발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걸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거렸어요. 이게 진짜 괜찮은 선택일까? 딸은 날 찾으려나?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할까? 근데 그 질문 끝에 언제나 같은 답이 따라왔어요. 그래도
내가 먼저 비켜주는 게 맞아. 시골집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랑 살던 옛집. 20년 넘게 비워뒀지만 관리만큼은 꼬박꼬박 했거든요. 그곳이라면 조용히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충북 청주까지 시외버스 2번 갈아타고 가야 하는 거리였죠. 정류장 의자에 앉아 첫 차를 기다리며 나는 가방 안 사진을 꺼내봤어요. 딸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손을 꼭 쥔 채 엄마 나 유치원 갔다 왔어. 사진 속 그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았죠. 버스가 도착했을 때 나는 사진을 조심스레 가방 안에 넣고 일어섰어요. 기사님께 청주 가요? 하고 묻는 그 목소리, 그렇게 떨리긴 처음이었어요.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았는데 눈물이 또르르 흐르더라고요.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닦지도 못했어요. 그냥 창밖만 봤죠. 그때 창밖 풍경은 내 인생 같았어요. 빠르게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청주에 도착하니 점심 무렵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공기부터 달랐어요. 서울과 달리 조용하고 느리게 흘러가는 동네였죠. 택시를 타고 옛집으로 가는 동안 나는 창밖만 봤어요. 지나가는 논밭, 낮은 지붕, 그리고 그리운 기억들. 문 앞에 섰을 때 마음이 울컥했어요. 녹슨 대문, 벗겨진 페인트. 근데 이상하게 반가웠어요. 그래, 여기가 내 집이지. 문을 열고 들어간 그 순간 나는 알아차렸어요. 이곳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니고 이제부터 나의 미래라는 걸. 집 안은 먼지투성이었어요. 커튼은 발에 있고 바닥엔 낙엽이 들어와 있었죠. 창문을 활짝 열고 먼저 한참 동안 바람부터 들였어요. 빗자루 들고 구석구석 쓸고 닦고 낡은 이불은 베란다에 내걸고 냉장고 청소까지 하다 보니 어느덧 해가 기울었어요. 힘들었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숨통이 트였어요. 서울에선 작은 발자국 하나조차 눈치 봤는데 여기선 내 숨소리조차 자유롭더라고요. 첫날 밤 전기장판도 없이 얇은 이불 덮고 누웠는데 마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방 안가득 들리는 건 벌레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뿐이었죠. 그렇게 시골살이가 시작됐어요. 매일 새벽이면 닭 울음소리에 눈 뜨고 옆집 아주머니가 나물 한 움큼 들고 오셨고 하루는 감자, 하루는 김치. 그렇게 사람들 손길이 내 마음을 덮어줬어요. 나는 말했죠.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외롭진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밤엔요, 딸 생각이 납니다. 그애 어릴 때 내 손 꼭 잡고 동네 시장 가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리고 내가 그 손을 스스로 놓고 나왔다는 게 자꾸 마음을 쿡쿡 찔러요. 그래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어요.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 밥하고 라디오 들으며 바느질하고 그게 또 사는 맛이더라고요. 가끔은 동네 마을회관에도 나갔어요. 할머니들끼리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김치 담그는 날엔 팔 걷어붙이고 나서고 내가 여든이라지만 누구 뒤처지지 않게 움직였어요. 그날 이후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떠난 걸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두려웠죠. 혹시 날 원망했을까봐. 그래도 어느 밤 편지 하나를 꺼내 쓰기 시작했어요. 딸에게 보내는 아주 조심스러운 편지였죠. 편지 첫 문장은 무려 3번이나 고쳐 썼어요. 야, 잘 지내니? 너무 무심한 것 같아서 지우고 엄마가 미안하다. 이건 또 너무 갑작스러워 보여서 지웠죠. 결국 이렇게 시작했어요. 야,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지만 그게 그의 마음을 덜 흔들 것 같았어요. 나는 진심을 담되 딸이 미안해지지 않도록 써내려갔어요. 엄마는 서울에서 내려온 그날부터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단다. 밥도 잘 챙겨 먹고 나물도 데쳐 먹고
할머니들하고 어울리며 지내고 있어. 사실 너희 집에서 나오기로 한 건 오래 생각한 일이었어.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거든. 엄마가 거기 있는 게 너한테 부담이라는 걸. 너는 말 안 해도 알겠더라.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나왔단다. 원망 말고 미안함 말고 그냥 엄마는 엄마답게 살기로 했구나. 그렇게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야, 엄마는 지금 너를 그리워하면서도 내 삶을 응원하고 있어.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는 적지 않았어요. 딸이 그 집에 계속 있을지 몰랐고 혹시라도 남편이 먼저 볼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서랍에 넣고 며칠을 망설이다가 그냥 서랍 안에 그대로 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골집 앞마당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 김, 딸 이름이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조심조심 상자를 열었는데 편지 한 장과 함께 작은 플라스틱 화분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거 할미꽃이에요. 엄마가 예전에 좋아하시던 거. 나는 아직도 엄마가 내 방에서 조용히 문 닫고 나오던 뒷모습이 기억나요. 엄마, 그냥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연락 한 번 주세요. 나 아직 엄마 필요해요. 그 편지 앞에서 나는 끝내 울고 말았어요. 딸은 몰랐겠죠. 그 짧은 말 한 줄이 엄마를 다시 살게 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화분을 바라봤어요. 작은 화분 하나였지만 그 안에 딸의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할미꽃이 활짝 피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매일 물 주며 기다리는 그 시간이 내겐 참 따뜻했어요. 그렇게 딸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됐어요. 먼저 전화는 차마 못했어요. 그래서 손편지를 하나 써서 보냈죠. 딸이 택배 보낸 주소를 그대로 옮겨 적고 이렇게 썼어요. 야, 화분 잘 받았다. 엄마는 그 편지 보고 한참을 울었다. 엄마는 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단다. 그게 전부였어. 근데 너의 그 한마디가 엄마 마음을 다시 열게 했단다. 고맙다, 딸아. 엄마 아직 살아있는 느낌이야. 편지를 붙이고 나니 괜히 부끄럽고 괜히 또 마음이 들썩들썩했어요. 며칠 뒤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목소리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엄마 괜찮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속에 고였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딸은 말없이 기다려줬고 그러다 나지막히 말했죠. 엄마, 우리 다시 만나러 갈게요. 그 말이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슬프고 그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다시 만난 건 그로부터 보름 뒤였어요. 딸이 손녀 손 꼭 붙잡고 시골집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여기 더 예뻐졌네요. 나는 아무 말 못하고 그 애를 꼭 안았어요. 손녀는 내 품에 안겨. 할머니 냄새 그대로야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딸은 가끔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왔어요. 서울서 멀지만 그 애가 말했죠. 엄마, 이젠 내가 가는 길이야. 엄마가 나를 찾아왔던 길, 이젠 내가 갈게요. 그 말이 참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어요. 이상하죠? 그렇게 멀어진 줄 알았던 딸인데 다시 얼굴을 마주하니 어제까지도 함께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손녀는 마당에서 개랑 뛰어놀고 딸은 부엌에 들어가 냄비를 열고 쌀을 씻고 그 모습이 낯설지 않더라고요. 나는 그날 딸에게 처음으로 그동안 느꼈던 마음을 털어놨어요. 너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살다가 그렇게 갈 생각이었어. 딸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큰 존재인데.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참았던 눈물을 또 쏟았어요. 어쩌면 나는 딸을 믿지 못했던 걸지도 몰라요. 부담스러워하는 눈빛 하나에 내가 너무 크게 상처받고 혼자서 결론을 내렸던 거죠.
딸은 말했어요. 그땐 내가 좀 예민했어요. 일도 많고 육아도 힘들고 엄마가 계셔서 든든했는데 내가 표현을 못했어요. 미안해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풀리면서도 한편으론 미안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날 다 터져나왔고 그제야 마음이 다시 닿았어요. 그날 밤 딸은 시골집에서 하룻밤 자고 갔어요. 낡은 이불에 몸을 누이면서 엄마, 이불 냄새가 어릴 적 같아요. 그 말에 나도 웃었죠. 다음 날 아침 딸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그 냄새가 어쩌면 내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의 냄새였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날 확실히 알았어요. 가족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믿지만 결국 말해야 알게 된다는 걸요. 내가 먼저 다가갈 용기, 딸이 내민 손을 다시 잡을 용기, 그게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줬어요. 그 뒤로 딸은 두세 주에 한 번씩 시골에 내려왔어요. 서울서 오려면 꼬박 2시간, 힘들 법도 한데 딸은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엄마랑 같이 밥 먹으니까 힘이 나요. 그 말에 나는 자꾸 더 반찬을 하게 되고 더 많이 웃게 되더라고요. 손녀도 나랑 정이 붙어서 할머니, 다음엔 2박 3일로 올게요. 그렇게 말하며 품에 안겨요. 이젠 시골집이 우리 가족의 두 번째 집이 된 셈이죠. 나는 더 이상 짐이 아니고 그저 가족의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봄에는 마당에 꽃을 심었고 여름엔 텃밭에서 상추랑 고추를 땄어요. 가을엔 감 따서 말리고 겨울엔 군고구마 구워 손녀에게 줬죠. 내 인생에 다시 계절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딸이 말했죠. 엄마가 이렇게 다시 웃으시니까 나도 마음이 놓여요. 사람 마음이란 게 말 한마디에 다치기도 하고 손 한 번 잡는 걸로 열리기도 하나 봐요.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다시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떠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야. 이젠 여기가 내 자리야. 너는 내 자리에서 편하게 살고 난 여기서 내 삶을 마저 살고 싶어.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애도 알 거예요. 이 선택이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우리 사이의 거리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어요. 늙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삶의 속도를 바꾸는 일이라는 걸. 내가 여든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었고 딸과도 진짜 어른으로 마주할 수 있었어요. 그게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큰 독립이었죠.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흘렀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 나는 81가 되었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시골집 마당에 핀 할미꽃은 벌써 2번째 봄을 맞았고 나는 그 꽃을 볼 때마다 딸이 보낸 그 첫 화분을 떠올려요. 손녀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휴대폰으로 나에게 영상통화를 걸며 할머니, 오늘 국어 100점 맞았어요. 그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나는 살아있다는 걸 그 자체로 느껴요. 요즘은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 대상으로 글쓰기 모임도 시작했어요. 내 인생의 한 줄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한 장씩 글을 쓰는데요. 나는 첫날 이렇게 썼죠. 나는 딸을 놓고 떠났다가 다시 품 안으로 데려온 엄마입니다.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그리고 박수를 쳐줬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삶 속에 딸이 있고 손녀가 있고 이웃이 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어요. 한 번은 딸이 물었어요. 엄마, 요즘은 어떤 때 제일 행복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에 눈 뜨고 내가 내 숨소리를 들을 때 그 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예전처럼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나는 그 손을 이번엔 절대 놓지 않기로 다짐했죠.
멀리서가 아니라 마음 가까이에서 딸과 함께 살아가기로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먼저 말할 수 있어요. 엄마도 아직 딸이 필요해. 이제 나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져요. 별일 없어도 감사하고 따뜻한 국 한 그릇에도 마음이 차분해져요. 딸과는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계절마다 얼굴도 마주해요. 가끔은 서울에 올라가 며칠 머물고 손녀방에 같이 누워 밤새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딸은 이제 말해요. 엄마, 나 엄마 닮은데요. 감정 숨기는 것도 남 배려하는 것도 다 엄마한테 배운 거래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처음으로 딸에게 고백했어요. 엄마는 사실 늘 두려웠단다. 내가 나를 필요 없다고 느낄까봐, 내 인생의 짐이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 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내 뿌리예요. 그게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설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 못 들었어요. 창밖엔 별이 총총했고 마음속엔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죠. 나는 80이 넘어서야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더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가족과도 진짜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 들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 나이에 혼자 나갔냐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라고. 하지만 나는 확신해요. 그때 그 조용한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따뜻한 우리도 없었을 거라고요. 가끔 거울 앞에서 주름진 얼굴을 보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수고했어, 엄마. 잘 살아왔어, 나. 여든의 엄마가 조용히 떠난 그날, 사랑은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멀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사랑은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때론 거리두기가 진짜 가까워지는 길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엄마는 안녕하신가요? 그분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직도 나한텐 엄마가 필요해요.